그래서 이제 정부 형태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 두시면은 좋겠고요. 좀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외워 주시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를 바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중단원 1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시간에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4인 한개조 해서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같이 공동으로 수행할 팀을 좀 짜주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간단하게 한다 해놓고는 간단하게 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 자체는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여러분. 네. 일단 성취 기준을 좀 잘 뜯어봅시다. 보면은 일단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지방자치를 본다라고 하는 점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중정과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리고 그 지방자치의 어떤 편제, 그죠? 편제 방식은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관련 제도는 어떤 게 있는지, 요 정도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과 과제를 탐구한다. 탐구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게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우리 지역 사회의 어떤 관련된 어떤 지방자치 정책 같은 거를 하나씩 고르셔가지고 어떤 지방자치단체 어떤 제도가 있고, 그거는 뭐 관련하여서 어떤 식으로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랑 협조를 하고 중앙정부랑 어떤 관계에 있고 문제는 어떤 거고 대안은 어떤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협업해서 이제 슬라이드도 제작하고 10분 내외로 이내로 10분 이내로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하는 그런 시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그렇게 내용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다 아시는 얘기이기는 해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서 지역 관련 사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지방자치 제도라고 하죠. 그죠? 일단 당연히 지역 관련 일들에 대해서는 지역 사람들이 다 잘 알겠죠. 그죠? 아무리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좁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중앙 정부에 있는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이 경남의 실정을 잘 알기보다는 여기 현지인들이 우리 실정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렇겠지? 물리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 한계를 해소하는 거예요. 중앙 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죠? 중앙 정부에서 모든 실정을, 그죠? 얘들이 모든 실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주민들이 어떤 단체를 꾸려 가지고, 그죠? 지방자치 단체를 주민들이 꾸려서 이런 어떤 사무를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모든 것들을 케어할 수 없었던 그런 물리적인 한계를 해소하는 제도가 지방자치 제도의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민주주의적으로 의미들도 크죠, 그죠? 우리 지역의 어떤 일들은 우리가 자치적으로 해결하겠다, 그죠? 자치라고 하는 그죠? 자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참 중요한 단어죠, 그죠?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지방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국회가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각 지방별로 의회 같은 것들도 있고, 그죠? 지방자치장 같은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나왔었던 어떤 지방 이제 경상남도 쪽의 지자체 관련된 기사들을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면은 그죠? 경남도 의회에서 100살 이상 장수노인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경남도 내에서 거창군에서 풍력발전 거리를 제한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통용되는 그런 어떤 법들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네. 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지방자치일 건데, 지방자치단체는 또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이 기초자치단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는 꽤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표입니다. 네. 일단 광역자치와 기초자치의 좀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광역자치는 자 대한민국 정부 직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바로 직할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의 유형으로는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5가지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서울특별시, 그죠?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죠. 부산광역시 이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정부 바로 직할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요, 뭐죠? 도 뭐예요? 경상남도, 그죠? 우리 지역의 광역자치단체는 경상남도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건 뭘까요? 네, 말 그대로 특별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특별자치시는 세종, 그죠?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죠, 그죠? 특별자치도, 대표적인 특별자치도 어디죠? 우리나라 제주도가 시작이었고, 그 이후에 강원도, 전북, 그죠?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라고 작년엔가 새로 개편을 했죠. 원래는 제주만 했었습니다. 원래는 제주만 했었어요. 그런 상태고, 됐나요?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산하에 있는 그런 어떤 자치단체 같은 곳들, 시, 군,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산하 기초지자체들이 각각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그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 그죠? 그 각 구들은 기초자치단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구들에는 집행기관, 의결기관이 다 있습니다. 강남구 의회가 있는 거예요. 광역시는 구뿐만 아니라 군도 있어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있어요. 기장군이에요. 거기 요즘 뭐 아난티 호텔이고 삐까뻔쩍한 거 많이 씌워지고 있지만 군이에요, 아직까지. 구와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기장군 의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 뭐야? 니들 어디 살고 있어요? 창원시, 그죠? 창원시 의회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또 군도 있죠. 경상남도에는 의령군, 거창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군. 둘 다 기초자치단체이고 특별자치시가 네, 기본적으로 조금 독특한 건데 이제 세종 같은 데에는 별도의 기초자치단체가 현재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죠? 세종시 무슨 동 이렇게 가요. 바로 뭐 아름동 뭐 이렇게 바로 가버립니다. 그죠? 세롬동, 세롬동 있었나? 뭐 하여튼 이리저리 있어요. 그죠? 바로 동으로 갑니다. 애들은. 세종은 아직 그렇게까지 큰 도시가 아니기도 하고 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산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일단 군이라고 해놓기는 했는데요. 특별자치도는 지금 조금 독특한 개념이어서 사실은 바로 그 산하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뭐 강원도나 전북이나 그 산하기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사실 얘는 굳이 정리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컨대 그런 거예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얘기를 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무슨 시와 무슨 시가 있냐면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있죠. 그죠? 거기 서귀포시장과 제주시장은 선거를 하지 않아요.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그죠? 장이 임명을 합니다. 네, 임명제예요. 임명제. 그런 의미에서 각 특별자치도의 기초지자체가 조금씩은 다르다라는 점 됐나요?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그렇게 구별을 해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일단 지금 우리 지금 교과서의 그 65페이지 도표에 정리되어 있는 것도 65페이지에 있어요. 보시면 도표에 정리되어 있는 것도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예컨대 저 특별자치도에 있는 얘기들을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흔히 말하는 의결기관이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입법에 가까운 곳이죠. 네, 입법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은 행정에 가까운 곳이죠. 중앙정부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완전 똑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의결기관에서 조례를 만들죠.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규칙을 만들고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요. 네. 해서 의결기관은 그죠? 의회, 그죠? 시도이거나 시군구이거나, 그죠? 그리고 집행기관으로 봤을 때는 시장 혹은 도지사, 그죠?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 그죠? 창원시장은 아니죠, 그죠? 부산시장, 부산시장, 그죠? 광역시의 어떤 시장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창원시장은 여기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알았지? 경남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의 장인 거고 창원시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기관인 거예요. 같은 이 시장이라고 같은 시장이 아니라 알았지? 얘든 특별시 광역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특별자치시장까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시군구별로 또 의회가 또 따로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은 성산구청장이 아니야. 역시 또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을 말합니다. 이해됐나요?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는 구청장까지도 그래서 의결기관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구의회까지도.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교육감이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가 또 따로 되어 있고, 그죠? 교육감. 경남은 이제 박종훈 교육감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 좀 처음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거 꼭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 헷갈린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일단은 그죠? 어떠냐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독립적인 존재이면서도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이기도 하죠. 방금 전에 광역자치단체 어디 직할이라고요? 어디 직할이었어? 방금 광역자치단체? 정부 직할이었잖아, 그죠? 정부의 산하기관 내지는 그죠? 하급기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그렇지만 당위적으로 봤을 때, 그죠? 당위적으로 봤을 때는 걔네들이 너무 이렇게 뭐 통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호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급 행정기관인 거를 좀 생각을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의미가 뭐냐면 방금 말했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지방의회가 조례를 선정을 하죠. 그래서 법률과 명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규칙도 법률과 명령의 근거의 범위 내에서 지정해야 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인 것을 그죠? 반증하는 거 아닐까요? 법률은 누가 만든다고? 얘들아, 법률을 누가 만들죠? 법률. 어이구 잔다. 법률은 입법. 대한민국 국회. 맞나? 명령은요? 명령 어디서 만들었지? 행정부. 대한민국 행정부. 맞나? 저 대통령, 총리, 각 부처별 장관 다 중앙정부 사람이죠. 중앙정부에서 만든 법률과 명령의 범위 내에 있다라는 말은 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 맞잖아. 그죠? 거기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무, 그죠? 규칙이 또 조례보다 조금 더 하위법에 해당한다라는 근거는 이제 규칙은 조례의 범위 내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즉 조례가 먼저 정해지면 그에 근거해서 규칙이 마련이 된다. 요래 보시면 되는 거죠. 됐니? 그런 얘기입니다. 조례와 규칙 간의 관계 이해되셨을까? 몇 시지? 15분? 이번 시간에 좀 못 정하겠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은 그저 크게 광역자치, 기초자치가 있다. 그죠? 대한민국 정부 직할의 자치단체로서 일단 의결기관 경상남도 의회가 있고 경상남도 지사가 광역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고 별도로 경상남도 교육감이 학예 교육과 관련된 사무에 한해서만 집행을 하고, 그죠? 광역자치단체 성격 지니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그죠?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그죠? 그리고 창원시장, 그죠? 집행기관, 기초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됐나? 어렵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멍 때리고 있어. 괜찮아 안 괜찮아? 빨리 말해. 굿? 모르겠다. 1교시여서 그런 건가?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경상남도 산하에 있는 얘들 전부 다 그죠? 기초자치단체죠. 얘들이 그죠? 기초자치 단체들인 거죠.
총 8개의 시와 10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상남도는. 그죠? 그런 얘기도 드렸고, 아이고. 네, 관련 제도에 대한 얘기랑 문제에 대한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일단 마칠게요. 마치고 다음 타임에 아니야 지금 마친다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갑자기 급발진하고. 자, 이거는 해야지. 자, 참여 제도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그죠? 이 지방의회 의원이랑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선거를 일단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선거 참여. 그리고 주민투표도 있고요. 얘랑 얘는 달라요. 그죠? 우리가 혹시 자 국민투표 기억나니 얘들아? 국민투표 왜지? 국민투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였나요? 국민투표가? 끄덕끄덕거렸다 도리도리 했다가 난리다 아주. 국민투표는 아니었죠. 그죠? 대표자를 선출하는 어떤 간접 선거가 아니라 그죠? 간접 민주제가 그 직접 민주주의 요소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국민투표의 두 가지 방법. 첫 번째가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대한 거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반 여부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해야 한다. 그죠? 해야 한다. 똑같은 거야. 여기서 말하는 선거는 대표자를 뽑기 위한 간접 선거를 의미를 하는 거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간접 선거를 자꾸 간접 민주주의를 의미를 하는 거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지가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적인 요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거야. 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미에서의 선거인 거고 얘는 자기 의견을 표출하겠다는 의미에서의 투표인 거고요. 그리고 기타 주민 소환제. 그죠? 국민 소환제는 없지만 주민 소환제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임기 종료 전에 이제 해직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또 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하는 것들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에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감사를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주민청원 같은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죠? 주민청원 가능합니다. 국민발언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지만 그죠? 주민발언 내지는 주민청원은 가능한 거죠. 주민이 이런 것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기타 주민 참여 예산제 뭐 이런 것들도 사업 예산 같은 것들을 이제 뭐 그 각 시도 뭐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같은 데서 꾸리고 싶으면은 이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우리 시도의 예산을 짜야 되는데 참여하실 주민을 선출합니다. 이런 거 하거든요. 경남교육청도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학부모위원들께서 막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이건 너무 많은데 이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뿐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이리저리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예. 우리가 모를 뿐. 그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오늘 노트북이 필요 없겠네 막상. 다음 타임 때 노트북 좀 쓸게요. 알았죠? 다음 타임 때 노트북 쓸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근데 이제 문제점 정도만 제가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관련하여서 어떤 지자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할 테니까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일단 첫 번째, 그죠? 재정 자립도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그죠? 이제 이거예요. 우리도 학교에 이제
샘도 학교에서 있다 보면은 예산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학교 자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뭐 학교 자체 사업을 하거나 그 기타 등등을 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부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 등의 기관에서 사업을 따와 가지고 그 돈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경남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이제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떤 지방세 뭐 이런 것들이겠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중앙정부기관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 했을 때 각 시도별로 내려주는 예산이 있어요. 그죠? 그걸 이제 특별교부 뭐 기타 등등으로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제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전체 예산이 85%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경남은 그게 45%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남은 26.2%, 네, 전북 28.6%. 네,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그런 어떤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재정 자립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어쨌건 지방 자치를 하려면 우리 자체적인 힘으로 뭔가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중앙 정부의 예산을 받게 되는 순간 쉽게 말하면 코가 꿰이죠. 그죠? 중앙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방 자치와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정부와의 마찰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죠. 지방 자치 단체랑 중앙 정부 간의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이제 교육부에서 어떤 제도, 어떤 것을 시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교육감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거 있었거든요. 교육부에서 뭐 선생님들이 수업 뭐 콘텐츠 그런 걸 나누면은 몇 번 클릭당 얼마 주겠다 뭐 이런 걸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교육감이 우리랑 협의는 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 근데 또 중앙정부와의 마찰뿐만 아니라 의결기관 집행기관끼리도 그 우리 내에서도 또 마찰이 있어요. 우리 제가 자꾸 교육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밖에 못 하는데, 교육감이 결국은 사업을 집행할 때에도 이제 시도의회, 그죠? 경남도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예산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승인을 안 해준다 하면은 또 마찰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산 삭감을 도의회에서 시켜버리니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셔서 그렇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고 추진 과정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수행평가 형태로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타임에 수행평가 안내를 드리고 그 수행평가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를 좀 구성할지 같이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